어찌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IMF라는 국가의 부도에 의해서 개인이 운영하시던 공장을 부도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저에게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너무나 되고 싶었던 천문학자 혹은 시인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벌컥 화를 내시더라고요. 벌컥 화를 내시더군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한 두 장을 꺼내시더니 아버지는 부도났다, 우리 집은 망했다 이러시면서 너는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면서 의사가 되어야 된다 라고 초등학교 4, 5학년이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망하고 나서 그 뒤에도 아버지는 적절한 수입을 갖고 계시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의 경제권은 모두 공장에서 일하시는 어머니의 조그만 수입으로 집을 생활했고, 저는 일찍이 집의 가난을 알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기숙학교에 고등학교 3년 장학생으로, 그리고 기숙사비까지 면제받는다는 조건으로 시골에 있는 작은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입학을 하니까 아버지께서는 더 희망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자식 잘하면 의대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근데 저는 단순히 그냥 가난이 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돈이 없다는 얘기를 정말 듣기 싫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저는 좀 화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비도 면제고 고등학교 학비도 면제고 보충 수업비도 면제인데, 그러면 그 남는 돈, 제한테 들어가는 돈도 별로 없는데 제가 책 한 권 사달라고 하니까 책 한 권도 제대로 못 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의 교사용 문제집을 얻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선배님들이 쓰시던 책을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그 풀이 적어놓은 걸 다 일일이 지워가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수능을 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서울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은 나왔고,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에 한해서는 정말 잘 나온 점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만 한다고 의대를 가는 것 같았으면 저는 의대 가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의대는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었습니다. 제 능력 밖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그걸 이제 아버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는 그 이후로 좌절을 하시더니 매일매일 술만 드시고, 그리고 마치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삶에 의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름 최선을 다했고 정말 이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나타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술만 퍼마셨고,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랑 같이 건강검진을 하러 갑시다 했는데, 그 건강검진 하러 가서 그 병원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제 앞에서. 그리고 6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병명이 뭐였냐면 술로 인한 간경화라고 합니다. 간경화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상주를 서가 있던 저에게 아버지 지인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대부분이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의 결과는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 좌절되는 것을 구경을 했고, 과연 제가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었나?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에게 저는 그냥 잠재되어 있던 불행, 좌절의 씨앗,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를 휴학하고 저희 집에 빚이 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빚을 어느 정도 갚았습니다. 갚고 나서 이제 제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 꿈마저 잃어버리고 삶의 이정표,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그 삶의 이정표마저 잃어버렸고, 저는 이제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로 인해서 방황을 하고, 그리고 꿈에 자꾸
아버지가 그 쓰러지던 그 장면이 자꾸 꿈에 나오고, 제가 수능 성적표를 아버지한테 말했을 때 그 아버지의 좌절감, 그게 자꾸 꿈에 나오는데, 평생을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아버지의 그 죄책감,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뭐 별거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마음에 뭐 불안 요소가 있다면 그걸 제거해야만이 낫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행복을 도저히 저한테는 행복이라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치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꿈을 키우게 했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한테 어음을 보여주면서까지 의사가 되라고 했는지, 그리고 제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결과는 너무 참담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어떤 존재였습니까? 스님. 자기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버지처럼 살겠네. 자기 지금 얘기하는 걸로 들어보니까 자기는 아버지처럼 살겠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전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지금 하는 지금 마음의 얘기는 아버지처럼 가는 길이에요. 자기 이제 곧 술 먹을 거예요. 참고로 술은 지금 이때까지 한 병도 먹지 않았습니다. 한 잔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먹을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 울분에 차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더 답답해지고 더 방황하면 술을 입에 대고 그러면 또 알코올 중독으로 가고 또 아버지처럼 강경마로 그렇게 또 가겠지 뭐. 그래서 내가 아버지처럼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자기처럼 좌절을 겪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술을 먹고 아들한테 희망을 걸고 그렇게 살은 거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까르마가 자기에게 집안 내리기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살고 싶으면 지금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이제 자기가 이 부모의 까르마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가야 되고 그런데, 여기가 증문즉설시가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같이 그렇게 살면 아버지처럼 가는 길이다. 그게 징조다. 첫 발을 내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살이에요? 30살입니다. 우리 30살인데 결혼했어요?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직장은? 직장 다니고 있다가 그만뒀습니다. 왜? 지금 공무원 시험 하고 있는데 그냥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지금 공무원 시험 치면 지금 막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다 공무원 시험 쳐서 공무원 시험이 몇십 대리 되는데 합격될 확률이 높아요? 만약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아버지처럼 가는 길이에요. 실패할 것 같으면 시작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떨어지면 자기는 죽든지 술 먹든지 또 하든지, 또 떨어지면 술 먹든지 죽든지 또 하든지 그래야 되겠지.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벌써 조짐이 안 좋은 조짐이에요. 아버지도 사업을 하면서 절대로 실패할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연애를 해도 실패할 수 있고, 사업을 해도 실패할 수 있고, 시험을 쳐도 떨어질 수 있고, 주식을 사도 값이 떨어질 수 있고, 복권을 사도 값이 당첨이 안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인생인데 절대 나는 그렇지 않겠다. 바로 여기 딱 들어보면 이미 똑같이 그렇게 가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뭐 하늘이 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생의 죄도 아니고 사주팔자도 아니고 자기 사고방식이 젊은 사람이 바로 잘못된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 얼굴만 멀쩡하게 생겼다고 보고 결혼하면 여자 고생하지 엄마처럼. 누구도 나처럼 이렇게 얘기 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대로 살면 아버지처럼 사는 거다. 그럼 안 살려면 자기가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 된다. 자기도 지금 막 이렇게 막 그냥 울분을 토하듯이 아버지가 자기한테 7살짜리한테 백지수표를 내놓고 나는 망했다. 너는 잘 살아라 할 때가 나이가 몇 살쯤 됐다고 생각해요? 30 몇 살 됐지? 만 넘으셨던 거. 만 넘었어. 자기 지금 10년 지난다고 뭐 특별히 변하겠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버지 수준이나 지금 자기 수준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막 자식이 없어서 그러지 자기도 어린 자식이 있으면 자기가 만약에 뭘 하다가 잘못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아버지 보고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술 먹고 자기가 죽은 거기 때문에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질문자하고는. 그런데 아무 관계 없는 걸 자기가 연결시켜서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첫째 잘못된 거예요. 또 아버지는 아이 앞에 너가 의사 되라. 그래서 앞으로 집안을 일으켜라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면 그 길을 갈 수도 있고 자기가 옳지 않다 하면 그 길을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는 노예가 아니고 부모의 노예가 아니고 자기는 자유인이니까. 그럼 내가 스님이 될 때, 성녀가 될 때 우리 부모님이 찬성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찬성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들이 출가했다고 나오라 그런다고 안 나온다고 약 먹고 죽겠다. 그러면 내가 나가야 되나? 그래도 안 나가야 되나?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뜻이 있다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나가야 돼? 그러면 성녀가 한 명도 나올 수가 없지. 어떤 부모가 그 뭐 만에 하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다 반대지. 내가 죽는다고 협박하면 자식이 나올 거라면 다 협박하지. 근데 적어도 이 길을 가려면 죽는다고 와서 약을 가지고 입에 넣는다고 협박을 해도 그건 부모님의 인생이니까 뭐 돌아가시든지 사시든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자식된 도리로 돌아가시면 장례는 치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야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본인이 죽겠다는데 말려도 죽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거에 영향을 받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부모 죽인 나쁜 놈이다 그렇게 욕하겠지. 욕해도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가 뭐 죽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 그렇게 분명해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가 아버지를 죽인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자기가 사업 실패하고 어린 아들 낳아놓고 인생을 한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생각대로 자기가 글로 가든지 그러면 뭐 아버지가 뭐라 그러든 잘 알았습니다 하고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세상에 사업 실패한 사람이 열심히 안 해가 실패했나? 다 열심히 했지. 열심히 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그러면 가물어 버리면 농사가 망치는 거고 그에 홍수 피해가 나면 논 떠내려가면 농사 망치는 거지. 뭐 게을러서 그래 비가 왔나?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가물어
멀었으면 지하수파가 하는 데까지 하다가 그에 농사 못 지으면 그에는 양식 꺼먹고 내년에 다시 지으면 되고, 논밭이 떠내려갔으면 뚝을 맞고 논을 치고 내년에 다시 농사를 지으면 되는 거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하늘도 무심하다 그러고 술 마시고, 그러면 이제 자기 아버지처럼 되는 거지. 자기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길 가고 싶으면 가요. 그 길이 아버지와 같이 사는 길이 올바르지 않다면 나는 아버지가 어땠든 건 아버지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을 가야지.